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6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인사혁신처 국방부 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항현, 이하공단 은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공공부문 임용 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연하여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국방부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되었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 별표 사인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 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 youtube.com/user/hakead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시.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선수단 결단식 개최. 제10회 메스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3월 17일 금 14시 메이필드 호텔 서울 강서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조향현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한국선수단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국가대표 선수 및 국제심사위원, 기술위원 및 대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8번째 종합우승 및 대회 7연패의 결의를 다졌다. 3.2 수부터 3.25 토까지 총 4일간 27개국에서 선수 420명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은 프랑스 메츠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두 차례나 연기되어 지난 9회 대회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시각디자인, 목공예 등 총 34개 직종의 34명, 직종당 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 선수들은 2016년도 물결표 쌓인 2021년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 물결표 쌓인 3위 입상자가 참가한 2021년 11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일본 도쿄 대회 제1회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16년 프랑스 보르도 대회까지 9차례 모두 참가하여 종합우승 7회, 대회 6연패, 제4회 물결표 쌓인 제9회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통적으로 기능 강국인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두 차례 연속 대회를 개최하며 기능 인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온 개최국 프랑스, 2016년 보르도 대회 개최 등이 참가하여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종합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선수단은 작년 11월 1일부터 약 140일 동안 전국 8개 훈련장 등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산업인력공단 산하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훈련 장비 및 기숙사를 지원받는 등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단식에 모인 3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결단식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계의 순간에 포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으며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영웅이자 기능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또한 조향현 선수단장은 지금까지 대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여 대회 종합우승 7연패 달성으로 대한민국 기능장애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기능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능 수준 향상과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 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시작되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연합 인터내셔널 어빌림픽 페더레이션 주태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직업기능 직종 30개, 금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 및 훈포장을, 직업기능 기초 1개,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3개, 금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의 경력금 및 훈포장을 수여한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직업기능 직종 입상자 1 물결표 쌓인 3위에게는 입상 차기 년도부터 20년간 기능장려금 1년차 기준 금 9,500천 은 7,160천 동 5번지 050,000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장애 너머 모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관 오프라인 상영. 서울역사박물관 베리어 프리 영화관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막을 올린다. 첫 상영인 3월 23일 목 오후 14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야주계홀
에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힐링 감동 다큐멘터리를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상반기 박물관 베리어 프리 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베리어 프리 버전 영화가 상영 예정이다. 3월 첫 상영작뿐만 아니라 4월은 아카데미 시상식 새 관왕 등 다수 영화제 수상작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전영화, 6월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으로 떠오른 배우 이정은의 첫 단독 주연작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자유입장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단체 관람은 사전에 전화 연락, 지역번호 02-724-0112시 무료 주차권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 museum.sou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베리어 프리 영화관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즐기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개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수성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을 개최한다. 1999년부터 시작한 100일장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KBS 한국방송 WBC 복지TV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17 개교 참여와 21,386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대상, 교육부 장관상, 부터 가자까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주제는 어울림으로 만드는 우리 학교로 우리 모두 소중한 친구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3등을 작품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부문은 초등학생, 시, 산문, 독후감, 방송소감문, 중고등학생, 시, 산문, 방송소감문, 웹툰 부문이며 방송소감문의 경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송출될 대한민국 1교시 라디오 청취와 청소년 장애인의 교육 드라마를 시청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20일 목 KBS 한국방송 13라디오 9시 물결표 사인 10시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안내견을 주제로 제작된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 드라마 갈채도 장애인의 날 즈음 K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접수는 100일장 홈페이지 www.abelcontest.com을 통해 가능하고 4월 6일 개설 예정이다. 공모 요강, 장애인식 개선 교육자료, 접수 확인 등 100일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을 가장 많이 응모한 학교 탑5, 초중고 각 5개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0일 월부터 5월 10일 수까지이며 홈페이지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접수,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사무국 도 가능하다. 6월 9일 금에 100일장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한 작품은 순수 창작물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밖의 접수 방법과 세부 일정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또는 전화, 지역번호 02-784-9727로 문의하거나 100일장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 장애아 보육여건 획기적 개선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을 새학기부터 400개 어린이집, 기존 140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서 장애아 보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치료사, 보육도우미 등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신규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190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임으로써 보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애아동이 보육교사와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언어 등 발달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통해 보육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한 결과 교사와 아이 간 평균 상호작용이 약 2배 이상 개선됐음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과 함께 21-22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영유아 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적 개선 및 안전사고 대폭 감소 효과가 지속 유지되고 있었고 양육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와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0세반, 3세반 이외의 연령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어린이집 1000개소까지 사업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보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출생률 저하로 영유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 축소 운영은 곧 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